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6번째 음악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좀 이론적인 수업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온라인 수업이라서 좀 활동적인 그런 수업이 어렵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길 바라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화음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고, 그리고 음악의 형식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네, 여러분들 등교 계약하면은 수행평가를 몇 번 이내에 바로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수업에 잘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주요 사마음과 딸림 화음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한도막 형식을 이해하고 조건에 맞게 일부분 창작할 수 있다. 네, 먼저 주요 사마음과 딸림 칠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네, 먼저 장조에서의 주요 사마음과 딸림 칠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장조의 그 스케일, 음계에서 주요 사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딸림 칠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자, C 메이저 다장조를 예로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장조에서 주요 사마음은 어떤 걸까요? 네,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화음이 주요 사마음인데요. 먼저 이 화음을 알기 전에 그 화음의 구성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요 사마음에 해당하는 구성음이 무엇인지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자, 먼저 으뜸화음. 으뜸화음은 바로 이 도를 도를 근음으로 하는 사마음입니다. 도를 근음으로 하는 삼음인데요. 구성음이 어떻게 되죠? 네, 도, 미, 솔. 도, 미, 솔이 네, 구성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으뜸화음은 보통 어떨 때 사용되냐면 음악의 처음 시작 그리고 제일 마지막 끝맺음에서 바로 이 으뜸화음을 사용함으로써 음악이 시작하고 끝나는 것을 굉장히 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악이 시작하거나 끝날 때는 바로 이 으뜸화음으로 시작하고 끝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으뜸화음은 그 어떤 노래가 있거나 악곡이 있으면 그 한 곡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그 화성을 나타내는 전체적인 그 조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딸림 화음을 볼 건데요. 자, 딸림 화음은 이렇게 음계에서 보면 은을 음을 근음으로 하는 3화음이에요. 그래서 구성음을 보면 가장 밑에 근음의 솔이 있고요. 솔시레. 솔시레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딸림 화음인데요. 딸림 화음은 보통 이렇게 곡을 끝낼 때 으뜸 화음 앞에 딸림 화음이 사용됨으로써 곡이 이렇게 끝나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주기 위해서 으뜸 화음의 앞에 딸림 화음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딸림 화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으뜸 화음이 나와서 이렇게 곡이 마무리되는 것을 바로 전격 종지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바른 마침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딸림 화음이 나오고 으뜸 화음이 나오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어떻게 음악이 끝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끝나는 느낌이 들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볼 때 으뜸 화음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왔던 것과는 좀 다르죠? 네, 보통 으뜸 화음은 좀 전에 배웠을 때 뭐라 그랬죠? 구성음이? 네, 도미솔. 도미솔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도가 여기 있지 않고 제일 위로 올라가 있어요. 네, 이렇게 사마음을 위치를 바꿔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근음, 제일 근음을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근음 위에 삼음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한 옥타브로 올려서 도미솔을 이 위에다가 이렇게 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이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바로 음정의 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위치를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길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는 버금 딸림 화음을 보겠습니다. 버금 딸림 화음은
바로 이 파, 음계에서 보면 파음을 근음으로 해서 쌓여진 3화음이 바로 버금딸림 화음이고요. 그래서 구성음은 파라도, 파라도가 구성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버금딸림 화음은 어떨 때 쓰이냐면 마찬가지로 음악이 끝날 때, 마칠 때 딸림 화음 앞에 사용이 됨으로써 음악이 끝나는 걸 더욱 이렇게 강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끝나는 느낌이 들게 해줄 수 있는데 버금 딸림 화음과 그리고 딸림 화음, 으뜸 화음이 이렇게 연결돼서 음악이 종지되는 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버금 딸림 화음, 딸림 화음, 으뜸 화음이 연달아 사용됨으로써 음악이 끝나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버금 딸림 화음이 으뜸 화음 앞에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악이 마칠 때 딸림 화음은 빼고 이렇게 버금 딸림 화음과 으뜸 화음으로만 이렇게 음악을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는 건 뭐라 그러냐면 변격 종지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딸림 화음에서 으뜸 화음으로 끝나는 건 정격 종지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버금 딸림 화음에서 으뜸 화음으로 끝나는 건 변격 종지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아멘 종지라고 해요. 왜 아멘 종지라고 하냐면 우리 그 교회 다니는 학생들을 알 텐데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아멘을 맨 마지막, 찬송가 맨 마지막에 부를 때 아멘을 부를 때 바로 이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버금 딸림 화음과 으뜸 화음으로 진행하는 게 여러분들이 찬송가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그 아멘에서 나오는 그 화음들이에요. 한번 음정이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아멘으로 끝나는 듯한, 들어본 듯한 그런 화음의 진행이 나오죠.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버금 딸림 화음까지 알아봤고요. 하나 더 알아볼 건데요. 바로 딸림 7화음입니다. 딸림 7화음,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 저번 시간에 배웠죠. 뭐였죠? 도, 미, 솔, 시. 도미솔시 이렇게 해서 시에 플랫이 붙은 거. 네. 장삼 화음 위로 이렇게 화음이 하나 더 붙은 거. 단칠도에 음이 하나 더 붙은 걸 도미넌트 세븐이라고 했는데요. 원래 이 도미넌트 세븐은 솔을 근음으로 하는 그 화음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솔을 근음으로 하는 이 3화음, 딸림 화음에서 위로 음정을 하나 더, 화음을 하나 더 쌓게 되면 이렇게 3도 위에 하나 더 쌓게 되면 바로 이게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 딸림 7화음이 되는 건데요. 딸림 7화음의 구성은 위에 하나 더 쌓았으니까 솔, 시, 레, 파, 솔, 시, 레, 파 이렇게 구성음이 되고요. 네, 이때는 솔을 근음으로 하는 딸림 7화음일 때는 이 일곱 번째 음에 플랫을 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플랫을 붙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근음의 솔과 제일 위에 7음의 파가 단칠도를 이루기 때문에 5도 솔 음에서 음계에서 솔 음에서 딸림 7화음을 만들 때는 조표가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고요. 딸림 7화음은 바로 이 딸림 화음의 대리 기능으로 자주 쓰여서 음악을 마칠 때 딸림 7화음 그리고 으뜸 화음으로 이렇게 음악을 마칠 때 딸림 7화음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보통 음악에서 특히 요즘 시대 음악에서 바로 이 딸림 7화음을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방금 배운 장조의 그 주요 3화음과 7화음, 딸림 7화음을 기호로 어떻게 적는지 그리고 다른 화음들도 기호를 어떻게 적는지 한번 볼 건데요. 기호는 두 가지로 적을 수 있어요. 먼저 로마 숫자로 된 기호와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알파벳으로 된 기호로 이 화음을 적을 수 있는데요. 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이 도를 음계에서 도를 근음으로 하는 화음은 1도 화음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레는 2도. 레를 근음으로 하는 화음은 2도, 미를 근음으로 하는 화음은 3도. 이렇게 해서 파는 4, 솔은 5, 라는 6, 그리고 시는 7도 화음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서 화음 기호를 표시하지 않고요. 바로 로마 숫자, 로마 숫자로 표기를 합니다. 로마 숫자를 이용해서 표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아래 보이는 게 로마 숫자고요. 로마 숫자는 대문자와 소문자, 대문자와 소문자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현하는데, 자, 먼저 도를 근음으로 하는 바로 이 1도 화음은 장삼 화음이기 때문에 장삼 화음의 그 1도에 해당하는 장삼 화음은 바로 이렇게 대문자 1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1이 이렇게 있으면 1도 화음인데 대문자이기 때문에 장삼 화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2도 화음은 로마 숫자 2로 표현을 하는데요. 레를 근음으로 하는 화음은 단삼 화음이기 때문에 소문자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소문자로 이렇게 2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미를 근음으로 하는 바로 이 3도 화음은 마찬가지로 단삼 화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을 했고요. 4도 화음은 장삼 화음이라서 대문자. 5도 화음은 뭘까요? 네, 장삼 화음이라서 마찬가지로 대문자. 6도 화음은 단삼 화음이라서 소문자. 그리고 7도 화음은 뭘까요? 네, 바로 감삼 화음인데요. 감삼 화음은 소문자로만 표시하지 않고 바로 이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서 감삼화음을 표시를 합니다. 자, 이 중에 주요 삼화음이 뭐라 그랬죠? 네, 바로 이 1도 화음, 그다음에 4도 화음, 5도 화음이 바로 주요 삼화음이고요. 이 주요 삼화음은 음악의 전체적인 구성을 이루는데 화음의 그 화성의 진행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자, 우리 하나 더 배운 게 있었죠. 뭐냐면 바로 딸림 칠화음인데요. 딸림 칠화음은 화음으로 표기를 할 때 위치가 어디죠? 네, 바로 이 위치에 표기를 하는데 7도니까 이렇게 7화음이니까 위에 화음을 하나 더 쌓고요. 그리고 화음 기호 숫자로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5도 대문자를 쓰고 오른쪽에 숫자 7을 적어서 7화음인 거를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5도에서 이렇게 5도에서 7화음이 붙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딸림 7화음으로 여러분들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알파벳으로 코드 표기가 나와 있는데요. 네,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근음을 앞에 알파벳으로 적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장조인 경우에는 오른쪽에 아무것도 적지 않고 장삼화음일 때는 아무것도 적지 않고 단삼화음일 때만 소문자 M을 적어서 표현을 해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C코드는 장삼화음이기 때문에 대문자 C만 적고요. 그리고 D를 근음으로 하는 레를 근음으로 하는 이 코드는 단삼화음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소문자 M을 적고 E 마이너도 마찬가지로 이 3도 화음도 단삼화음이기 때문에 E 마이너로 적고 4도 화음은 F를 근음으로 하는 메이저 장삼화음이기 때문에 대문자 F만 적고요. 그리고 소를 근음으로 하는 3화음은 장삼화음이기 때문에 대문자 G만 적고 그리고 라를 근음으로 하는 이 6도 화음은 네, 단삼화음이기 때문에 A 마이너 이렇게 적고요. 마지막 B를 근음으로 하는 이 감삼화음은 어떻게 적었었죠? 네, 디미니시드의 약자인 DIM을 오른쪽에 적어서 감사마음인 걸 표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딸림 칠화음이 있죠. 딸림 칠화음은 이렇게 근음 G를 적고요. 오른쪽에 작게 7을 적어서 네, 딸림 칠화음인 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조에서는 앞에 조표가 붙으면 그 악보에서 임시표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삼화음을 쌓지 않고요. 근음 위에 바로 이렇게 화음을 바로 쌓으면 바로 이 그 해당 조에서 네, 삼화음과 그리고 딸림 칠화음 5도에서의 딸림 칠화음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조에서의 방금 배웠던 장조에서의 그 화음 삼화음과 딸림 칠화음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기 있는 이 화음은 뭐였죠? 딸림 칠화음. 딸림 칠함이었죠? 5도에서의 딸림 칠함이었습니다. 자,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 메이저에서 음악이 진행한다고 하면 바로 이 스케일 위에 이루어진 이 화음들을 사용해서 음악이 진행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단조에서의 주요 3화음과 딸림 7화음을 볼 건데요. 네, A 마이너를 A 마이너 조를 예로 들어서 보겠습니다. 네, 단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단조 음계에서 어떤 거라 그랬죠? 네, 화성 단음계. 화성 단음계라고 했고요. 일곱 번째 도에서부터 일곱 번째 바로 시 음에는 샵을 붙여줌으로써 시 도로 올라가는 그 입금음의 역할을 더 강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A 마이너에서 보면 도가 어디죠? 네, 바로 이 A 음정 자리가 바로 도고요. 그럼 C는 어딜까요? 네, C는 바로 이 위에 일곱 번째 음이 바로 C가 될 건데요. 이 C 자리에 있는 음에 샵을 붙여줌으로써 C도 올라가는 C도 이렇게 올라가는 입금음의 역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걸 기억하면서 주요 3화음의 위치를 볼 건데요. 주요 3화음의 위치는 장조랑 똑같습니다. 바로 1도, 4도, 5도 화음의 위치가 바로 주요 3화음인데요. 먼저 으뜸 화음은 도미솔, 마찬가지로 도미솔로 되어 있어요. 근데 도의 위치가 A 마이너 조에서는 바로 이 A음의 위치이기 때문에 도의 위치가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그 조가 바뀔 때마다 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 화음의 위치가 으뜸 화음의 위치가 어딘지 잘 봐야겠고요. 그리고 딸림 화음은 어디죠? 네, 솔시레 A 마이너에서는 바로 이음이 솔이니까요. 여기를 솔로 보고 솔시레가 바로 딸림 화음인데요. 주의할 점이 뭐라 그랬죠? 네, C에 샵을 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C 음에 샵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금 딸림 화음은 파라도로 구성된 음이고요. 이 A 마이너에서는 이 D 자리가 파의 게으름으로 파에 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라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딸림 7함이 있는데요. 바로 딸림 7함은 이렇게 5도 화음에서 만들어지고요. 이 5도 화음 3화음 위에 음정을 3도 위에 더 쌓음으로써 딸림 7함이 만들어지고요. 마찬가지로 C에는 샵을 붙입니다. 여기 잘못 나와 있는데요. 솔에 샵이 붙는 게 아니고 C에 샵을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네, 단조에서의 화음 기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장조와 단조는 그 각 도수의 화음마다 장조 화음인지 아니면 단조 화음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를 보고 그 화음의 성질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1도 화음부터 보면 1도 화음은 자 A 마이너 라단조에서 보면 1도 화음이 바로 이 A음을 근음으로 하는 화음이겠죠. 그래서 이 A음의 위치가 바로 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 1도 화음은 소문자로 나와 있습니다. 소문자로 나와 있으면 뭐라 그랬죠? 단삼화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도 화음은 단삼화음인 걸 볼 수 있고요. 우리 아까 장조는 1도 화음이 뭐였죠? 장삼화음이었는데 단조에서는 1도 화음이 단삼화음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도 화음을 볼까요? 2도 화음은 마찬가지로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동그라미 작게 그려져 있죠? 그러면 감삼화음이라고 그랬어요. 감삼화음. 단조에서의 2도 화음은 감삼화음이고요. 그리고 3도 화음은 바로 이 일곱 번째 C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C 음에 샵을 붙여줘서 바로 증삼화음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이렇게 더하기 모양을 그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단조에서의 4도 화음은 단삼화음이기 때문에 소문자로 표시하고 5도 화음은 또 C가 들어가기 때문에 샵을 붙여줘서 장삼화음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C 자리에 일곱 번째 자리에 샵이 붙어 있지 않으면 단삼화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일곱 번째 자리에 샵을 붙여주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샵이 붙어 있으면
장사 마음이 된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3화음에도 네, 3도 화음도 마찬가지로 샵이 붙어 있지 않으면 증화음이 아니라 증사마음이 아니라 그냥 장사마음이 돼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샵을 붙일 때만 증사마음이 된다. 샵을 안 붙이면 사마음은 장사마음이 되고요. 네, 5도 화음은 샵을 붙이면 장사마음이 되고 샵을 붙이지 않으면 네, 단사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6도 화음은 네, 대문자로 써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장사마음이 되겠고요. 7도 화음은 7번째 칠음에 네, 7도 음정에 샵을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마음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알파벳 표기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네, 먼저 1도 화음. 1도 화음은 근음이 뭐죠? 네, A 음이기 때문에 1도 화음은 A로 이렇게 알파벳을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단사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문자 M을 써서 A 마이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2도 화음은 감사마음이고 근음이 B이기 때문에 B 디미니시드 코드 B DIM 이렇게 적고요. 3도 화음은 C음을 근음으로 하는 그리고 이 7번째 음 자리에 샵을 붙였을 경우에 그리고 증사마음이 되기 때문에 C 어그먼티드 트라이어드 코드 그래서 C를 근음으로 하는 증사마음이 되겠고요. 그리고 4도 화음은 D를 근음으로 하는 단사마음이기 때문에 D 마이너. 5도 화음은 네, 7번째 음에 샵을 붙였을 때 E를 근음으로 하기 때문에 E를 근음으로 하는 장사마음 해서 E 메이저 코드. 그리고 6도 화음은 네, F음을 근음으로 하고 장사마음이 되기 때문에 F 메이저 코드. 마지막 7도 화음은 이 G음에 7번째 음에 샵을 붙였을 경우에는 근음이 G샵이 되기 때문에 앞에 G샵을 적고요. 그리고 감사함 화음의 성질의 감사함이기 때문에 뒤에 디미니시드 코드의 약자인 DIM을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조 A 마이너에서 이 화음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단조의 마이너한 느낌이 좀 들죠. 네, 다음으로 음악의 형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수업은 여러분들이 등교 후에 있을 수행평가를 대비하는 건데요. 등교 후에 창작 수행평가를 볼 거예요. 창작 수행평가를 보려면 이 음악의 형식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했던 그 화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수업을 진행했고요. 오늘 이 음악의 형식에 대해서만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의 형식이란 무엇인지 보면 음악을 구성하는 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악을 구성하는 틀. 그래서 음악의 전체적인 부분을 나누고 전체적으로 나누는 그런 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악곡의 단위를 나누고 전체적인 악곡을 구조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부분을 나눌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음악의 형식은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을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도 바뀌는데요. 보통 뭐 가곡 형식이 있고요. 변주곡 형식, 론도 형식, 소나타 형식 같은 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대중음악에서 여러분들 이 음악의 형식에 따라서 음악의 구분을 짓는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인트로, 벌스, 코러스, 브릿지입니다. 자, 인트로는 어쩔 때 어떤 부분을 칭하는 거냐면 바로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가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주 부분을 보통 인트로라고 하고요. 벌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절이에요. 1절, 2절 하는 게 바로 벌스고요. 보통 후렴 앞부분까지를 벌스라고 합니다. 그럼 후렴은 뭐라 그럴까요? 네, 후렴은 바로 코러스라고 해요. 그래서 각 절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그 절 뒤에 반복되는 부분을 후렴을 바로 코러스라고 하고요. 브릿지는 뭐냐면
후렴 뒤에 다른 그 멜로디가 진행되기 전에 그걸 연결해주는 부분을 바로 브릿지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이 여러 가지 형식 중에서 가곡 형식을 위주로 볼 건데요. 가곡 형식은 하나의 곡을 이루는 음악의 형식으로서 완결된 최소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보면은 대부분의 노래로 된 음악들이 바로 이 가곡 형식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중음악도 바로 이 가곡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곡의 길이가 많이 길지 않은 규모가 작은 형태이고요. 또 가곡 형식은 다시 구분을 하면 한도막 형식 또는 두도막 형식, 세도막 형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 한도막 형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한도막 형식을 배우기 전에 그보다 더 작은 단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바로 악곡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악곡의 구성 요소 중에 동기, 모티브라고 하는 이 동기는 음악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요소예요. 그래서 음악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요소로 짧은 멜로디와 리듬으로 되어 있는 이 작은 요소가 음악의 전체적인 그 특징을 나타낼 수 있고요. 대체로 두 마디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티브, 동기는 음악에서 계속 반복되거나 아니면 변주되거나 해서 확대, 축소되는 방법으로 발전하면서 음악이 전개됩니다. 자, 베토벤의 교향곡, 유명한 교향곡 5번 운명의 1악장에 나오는 그 모티브를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아주 잘 알죠? 네, 내 음의 모티브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운명 모티브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 솔솔솔 미, 이 바로 내 음이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운명 모티브라고도 합니다. 자, 이 동기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부분이 동기 부분이고요. 바로 이 동기가 계속 발전하고 변형되고 하면서 이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1악장의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짧은 동기가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변형되면서 악곡 전체에서 사용이 되는지 한번 음악을 짧게 들어볼게요. 먼저 동기가 나오고요. 이 내음의 모티브가 계속 반복하면서 진행이 되죠. 네,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처럼 이 두 마디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일반적으로 두 마디로 되어 있는 이 짧은 부분을 동기라고 하고요. 우리가 방금 음악에서 들어봤던 것처럼 변형되고 반복되고 하면서 악곡의 전체를 이루기도 합니다. 또 예외사항으로 이 동기가 두 마디가 아니라 뭐 세 마디, 네 마디 이렇게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이 두 마디 정도의 동기가 두 개 정도 모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악구인데요. 악구는 작은 악절이라고도 하고요. 동기가 발전해서 생긴 작은 매듭입니다. 그래서 곡의 주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동기가 모였기 때문에 보통 네 마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꼭 네 마디가 아니라 다섯 마디에서 일곱 마디에 불규칙한 것도 있다. 그리고 이 네 마디로 된 악구가 두 개 모이게 되면 바로 악절을 이루게 되는데요. 바로 이 여덟 마디의 악절이 한도막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도막 형식은 앞에 악구와 뒤에 악구가 대조를 이루게 되는데요. 앞에 악구 4마디와 뒤에 악구 4마디. 그러니까 앞에 작은 악절, 뒤에 작은 악절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아예 다르게 생긴 것도 있고 또 비슷하게 가다가 뒷부분만 이렇게 다르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뒤에 악절 끝부분만 다르게 대비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앞에 4마디는 앞에 작은 악절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작은 악절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다가 뒤에 끝에만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형태인데요. 자, 이렇게 8마디로 이루어진 게 바로 한도막 형식이고요. 자, 앞에 작은 악절 그리고 뒤에 작은 악절이 돼서 이 8마디에
큰 악절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앞에 악절부터 볼 건데요. 앞에 두 마디, 1, 2마디가 동기 부분이 되고요. 3, 4마디가 바로 이 동기가 발전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동기를 보면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이 부분이 동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발전이 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 5마디부터의 뒤 악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앞에 악절의 1마디와 2마디가 바로 5, 6마디로 똑같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7, 8마디는 앞에 악절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끝부분만 다르게 대비되는 형태의 한도막 형식이 있고요. 이 형식이 어떻게 연주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5, 6마디에서 앞에 1, 2마디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다가 뒤에만 조금 달라지는 그런 경우를 봤고요. 다음으로는 다른 화성으로 비슷하게 모방이 되는 경우인데요. 자, 그냥 한눈에 앞에 악절, 앞에 작은 악절과 뒤에 작은 악절을 보면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음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모양이 뒤에 악절과 앞에 악절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게 뭐죠? 바로 음의 위치가 다르죠. 여기서는 C 음정으로 시작하는데 5마디는 D 음정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다른 화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의 구성이 다르게 진행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앞의 악절과 뒤의 악절이 다른 화성이지만 음의 진행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비슷하게 모방되는 이런 한도막 형식도 있고요. 소리로 들어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혀 다른 동기로 대립되는 경우인데요. 보면은 앞에 악절과 뒤에 악절이 전혀 다르게 생겼죠. 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모양도 굉장히 다르고 리듬도 앞에는 1마디는 4분음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마디는 세대 따옴표가 나오고요.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전혀 다른 동기로 대립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한번 소리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앞에 4마디와 뒤에 4마디가 전혀 다른 경우까지 해서 총 3가지의 경우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창작 수행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3가지 경우를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등교해서 창작하는 거는 등교한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휘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다음 시간에 배운 지휘의 기초 동작을 가지고 여러분들 동영상을 녹화해서 그 영상을 제출하는 걸 수행평가 점수로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수업을 잘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